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를 우리는 곧이곧대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면에 있는 핵심 어떤 걸 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 오늘 또 뽑아주셨을까요? 일단 5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초자 대출을 완화해 주니 서울 아파트 2030 매입이 다시 늘었다. 생애 최초 구입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네. 두 번째, 서울 주택 인허가가 60% 급감했다. 3년 뒤 공급 부족 우려. 세 번째, 둔촌 주공 드디어 나온다. 12월 분양 추진. 네 번째, 2025년까지 주택 공급 보릿고개 침체 후 폭등이 올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집값 6억까지 문턱 낮춘 안심 전환대출 인기 되찾을까. 이렇게 5가지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이 중에는 뭘 좀 자세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규제를 조금씩 푼다고 하는데요. 네. 생애 이제 최초 대출자들을 뭐 이렇게 완화해준다. 6억 뭐까지 완화해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다시 이제 젊은 투자자들 네. 매입이 늘었다. 2030 세대가. 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뭔가 이렇게 거주자? 실수요자들은 뭐 좀 늘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이게 크게 뉴스가 될 만큼 뭐 큰 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서울주택 인허가 60% 급감, 3년 뒤 공급 부족 우려.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둔촌주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짜. 지금 간신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12월 분양 추진. 원래 1월 달에 분양을 내년 1월부터 이제 그 일반 분양하려고 했다가 이 이자 대출이자 이번에 12%로 거의 12%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물론 입지는 정말 뭐 강동구에 아주 바로 송파구 바로 그냥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이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지금 뭐 이 대출 규제가 아직 다 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2025년까지 주택 공급 보릿고개 침체 후 폭등 올 수도. 이번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집값 6억까지 문턱 낮춘 안심 전환 대출 인기 되찾을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이거 같아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이 주택 공급 보릿고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025년도까지는 이 공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그렇죠.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공급이 보릿고개다. 무슨 그렇죠. 얘기예요? 침체 후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어떤 기사 내용이죠? 예, 이게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네.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이 워낙 지금 부족하니까 이게 지금은 시장이 조금 하향 국면으로 가더라도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3년 후에는 오히려 이제 폭등할 수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국토부 장관께서 알 건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공급도 부족하고, 사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봐도 올해보다 또 내년도 상당히 작고 후년도 작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에 공급이 되려면은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의 규제가 다 풀려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풀어서 뭔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하는 기간만 보통 평균 한 3년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뭐 한다고 해도 3년 동안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사실은 항상 이 주택시장 수요 공급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수요가 많은 것,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은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급이 또 가장 지금 부족한 데가 서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이 앞으로 계속 이 집값 상승에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이 국토부 장관이 침체 후 폭등 올 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을 풀 거다라는 얘기죠. 완화시켜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화시켜줄 거다. 이 사인을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현 정부 들어와서 여태까지 어떤 규제 정책들을 금세 내놓을 것 같이 했지만 계속 뭔가 지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발언을 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런 어떤 규제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재건축 뭐 3대 대못이라고 하는데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안전진단, 네. 이게 지금 신문 언론에서 보면은 다 풀린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는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침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린 이 기사를 보고 뭘 알아야 돼요? 규제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완화. 규제를 푸는 완화. 속도. 네. 규제 완화 속도가 네. 빨라지겠구나. 이제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뽑은 요 기사 내용이 뭐냐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국토교통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한 언급한 실제 내용 중에 이런 언급이 있는 거예요. 서울은 공급 보릿 고개를 겪고 있고, 공급량이 연 3만 가구 밑으로 내려갔고, 정상적인 사이클로는 6만 가구 이상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2025년까지는 보릿 고개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비틀어진 수요 공급 사이클이 정상 작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물량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완화 신호다. 시그널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지금 꼼짝하지 않는다. 매수인들은 지금 거래 파업 상태다. 금융위기 때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 16만 가구였고 지금은 3만 가구다. 당시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한 달에 1만 가구씩 지금 늘고 있다. 10만 가구가 되면 상당한 위기가 올 텐데 비상 플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네. 지금 뭐 지방 거의 규제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권, 서울과 경기가 남았는데 이제 세종시 빼고, 세종시도 지금 아직까지 걸려 있고, 그런 데들을 지금 어쨌든 뭐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지역이든 이런 풀겠다는 얘기가 지금 네. 되고 있죠. 그래서 풀어줄 것 같긴 한데, 풀어주더라도 그렇게 뭐 확 어떤 시장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게 금리잖아요. 네. 네, 금리가 멈추는 시점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금리 멈추는 시점이 되면은 이런 어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규제를 풀더라도 시장이 금세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멈추는 시점,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정부의 이 완화 정책들, 규제 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크게 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있는데, 이게 상당히 뭐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경제 뇌관처럼 많이 좀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11년 발. 전에 네. 그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돈 은행에 맡겼던 분들 못 찾고, 서민들 상당히 좀, 그리고 이 회사들, 건설사들 묻어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많이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걸 회수를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돈이 여기저기서 막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에서 지금 기준 그 금리를 6%대 상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럼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뭐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앞단의 방파제에서 막아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내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 PF 사태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을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가 보겠습니다.